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 1일 또 그 주식 투자론에 대해서 또 강의 영상 제가 하나 더 올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리는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 경력 많고 저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 좋은 분들은 이 영상을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주식 경력이 짧거나 저보다 수익률이 낮거나 투자 마인드에 문제가 있거나 수익이 안 나시거나 수익 잘 나는 분들은 이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익이 안 나거나 맨날 주식 사면 물려서 손해보거나 응?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를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 준비했고요. 이거는 투자 마인드 교육이고 가치 투자가 뭔지 제가 올해로 23년째 주식 투자를 지금 실전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가 뭔지 왜 김한상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지 그 생각을 한번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잘하시고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안 들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강의는 오늘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40분이고 50분이고 제 마음대로 논스톱으로 갈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머릿속에 있는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예, 제가 요즘에 수익률 좋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수익률이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이 꾸준한 게 중요한데 김한상 전문가는 왜 수익률이 꾸준히 그래 1년에 전문가니까 당연히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왜 꾸준히 매년 수익을 내는지 제가 수익을 낸다는 건 제가 어쨌든 제 기준과 원칙과 기법과 제 투자 스타일이 시장에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꾸준히 낸다고 저는 생각되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저 수익률 지금 대회에서 맨날 하는 건 아실 테고 제가 이거를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 이거를 자 보세요.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익률 잘하고 꾸준히 이렇게 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저보다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경제에서 2018년에 왔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 올해 횟수로 4년째지만 어쨌든 저는 저만의 투자 스타일과 원칙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률은 1등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꾸준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 꾸준히 2020년 올해도 지금 2021년 주식창에서 한국경제 주식창 아시는 분들 있죠? 한국경제 주식창 이게 고수가 9명 있어요. 9명. 9명 있는데 제가 1월 수익률 1등. 주식창 고수 9명 있지만 2월 달에 제가 또 1등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낮에 제가 수요일날 출연하죠. 수요일날 출연하는데 또 1월달 대회 또 2등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뭔가 지금 종목 선정이라든가 시장 타이밍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수익률 2등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거는 제가 실력이 있다는 거고 그럼 실력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김한상 전문가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 도대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게 좀 궁금해야지 되는데 원래는 이거를 영상을 제일 먼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 투자론 이거를 원래 제일 먼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저도 나름대로 또 유튜브라고 이제 시작했지만 이게 제일 먼저 찍어야 되는 영상인데 근데 사람들은 맨날 종목이 뭐 어떻고 저쩌고 뭐가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왜 올라갑니까 이게 왜 빠져요 이게 왜 올라가요 종목에만 관심이 있어요 온통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데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왜 이 사람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람의 투자 스타일은 어떻길래 이게 꾸준히 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종목 하나가 맞고 틀리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투자 스타일을 확립을 하면 결국에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뭐 이렇게 이게 따라서 하다 보면 이렇게 배워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보다 주식 투자 경력이 짧고 하신 분들은 좀 저한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가입하고 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입 안 해도 돼.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좀 꾸준히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알겠죠? 주식,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둑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둑 구단하고 저랑 바둑을 하면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바둑 구단, 조은영 구단하고 저랑 주식을 하면 전 바둑 더 본 적도 없어. 그러면 바둑의 게임의 법칙을 알겠습니까, 제가? 바둑의 게임의 법칙을 모를 거 아니에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근데 바둑을 딱 두면은 당연히 바둑의 구단이 이기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다르잖아요. 주식 투자 대회를 한다. 여기 땅 해가지고 저 바둑 구단하고 조은영 구단하고 저하고 주식 투자 수익률 대회하면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죠? 바둑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고. 주식은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왜 그렇게 전문가가 됐는지 그 공부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투자를 해왔길래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지. 예? 그러니까 한 번만 잘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잘할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오늘 좀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거는 뭐 맨날 얘기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1월 4일 날 계좌 수익률 18%로 1억 갖고 18% 1억 1,800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2월 26일 딱 엊그저께 딱 마감했는데 지금 1억 5,3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월 초에 18% 시작해서 지금 53%까지 올랐으니까 딱 두 달 만이잖아요. 두 달 만에 지금 몇 프로죠? 이게 30% 넘죠? 그죠? 30 몇 프로? 35%죠. 그죠? 두 달 만에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2월 말에 53%니까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얘기지.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당연히 2월 달에도 저도 막 48%에서 지금 53% 올라오는데 5% 올라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2월 달 여러분 시장 쉬었습니까? 2월 달 상당히 변동성도 심하고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좌를 저는 공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2월 달도 되게 공격적으로, 우리 회원들 알 거예요.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1억 있으면 1억 거의 한 8천, 9천만 원은 다 주식 그냥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그냥 자신 있게 질르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공격적으로 했는데 2월 달에 잃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다. 어쨌든 2월 달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았다. 그거는 제 투자 원칙과 기준이 명백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장의 마켓 타이밍에 따라서 제가 주식을 약간씩 올라올 때 줄이고 다시 밑에서 사고 저점에서 고점 매도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는 타이밍적인 문제고 제 투자 마인드를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 주식 투자가 뭔지 알려줄 만한 그런 능력과 실력은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종목 선택이 물론 중요하지만 주식은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한국 경제의 적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는 우리 구독자들, 우리 가족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한국 경제 전문가들이 한 30명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한 30명은 되겠다. 그죠? 뭐 주식창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명이 돼 있어요. 근데 다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문가도 다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차트를 중요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실적을 중요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중요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앞으로의 실적을 중요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그 이슈를 중요시하는 사람, 스케줄 이슈를 중요시하는 사람, 모멘텀. 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바이오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바이오 안 하고 실적주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차 전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바이오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맨날 5G만 얘기해. 그죠? 전문가마다 다 좋아하는 섹터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문가가 30명 있으면 이 사람들도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살아온 인생이 달라. 인생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주식 투자한 습관이나 원칙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 30명의 전문가들도 자기가 어떻게 주식을 배웠건, 이 사람이 뭐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주식 투자를 뭐 5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30년을 했건, 이 사람이 쌓아온 그 누적된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 그죠? 근데 그 경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주식 투자를 배워온 그 길이 다 다르다고, 길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잡담도 하면서 할 겁니다. 자,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게 됐어요. 한국 주식 전문가 30명이면 그래도 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좀 주식 잘한다고 한 사람이 한국 경제 전문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30명에서 40명도 있을 거라고요. 몇 명인지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한 3, 40명 되겠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TV 출연도 하고, 주식을 좀 잘한다고 검증이 됐으니까 전문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직업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했을 때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험. 근데 이 경험, 자기가 어떤 경지에 올라갔을 때 그 경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다르다고. 이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이, 자기는 가치 투자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그 길을 걸어온 사람과, 어떤 사람은 트레이더, 그냥 사고 팔고 매매, 사고 팔고 저점에서 고점에서 저점에서 고점에서 사고 팔고, 트레이더를 통해서 나는 기업의 본질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마켓 타이밍과 트레이딩, 차트를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꾸준히 누적시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되게 싼 주식을 발견했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발견했는데 내가 5만 원에 발견했네. 근데 이 기업이 되게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전망이 좋아. 그래서 바닥에서 사가지고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냅두고 그냥 계속 끌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투자의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투자의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주식 투자에서 여러 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은 100가지도 넘어. 하지만 결국 주식 투자 본질은 뭐냐? 김한상 전문가가 생각하는 본질은 뭐냐? 결국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죠? 자본 이득을 위한.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건 제 가치 투자를 다 노하우를 지금 20년 동안 노하우를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동차나 이런 물건들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사도 처음에 새 차 가격이 비싸지만 감가상각이 되니까 계속 낡아 빠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골동품 이렇게 금 이런 거 빼고는. 근데 주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움직일 동에 아닐 뿐자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땅의 가치. 부동산은 결국에 땅의 가치가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강남이 비싼 거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뭐 누가 이 강남이 비쌌나? 그냥 땅의 가치가 강남이 높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평당 가격이 높고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가치죠. 가치. 무엇이 싼지 비싼지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이게 A라는 주식이 싼지 비싼지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인 거고, 이게 싸면 사야죠. 빚을 내서라도 사야지. 어? 이게 만약에 100% 올라갈 주식이면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빚이 나쁘다고 누가 빚이 나쁘다고 그럽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빚내서 저는 신용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빚내서 주식하는 게 그게 멍청하고 나쁜 거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식 잘하는 사람들 다 신용으로 빚내서 주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용을 써서 하면 레버리지가 커지기 때문에 수익이 더 극대화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빚내서 자기들이 리스크 관리하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빚내서 주식하는 거에 문제지.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싼지 뭐가 비싼지 한 5분에서 주식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저는 5분 안에 이 주식은 싼지 비싼지를 워낙 주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알 수가 야, 이 주식은 싸네? 비싸네? 그러면 싼 거를 따로 추려서 그죠? 아, 얘는 싸니까 이쪽으로 빼놓자. 얘는 A급이네? 빼놓고 아, 얘는 제가 딱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보고 딱 하면 얘 비싸네? 그럼 이쪽을 빼놓고 아, 얘는 비싸니까 상종을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말이야. PER, PBR, ROE, 배당 수익률 다 이런 걸 갖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해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모르는 무지가 어려워. 무지가 사람 잡는 거예요. 무지가. 이 무지. 모른다는 거. 주식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 그게 손실로 직결이 되는 거죠. 왜?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가 배워서 하는 거지. 공부를 해서 하는 거지. 공부. 그죠?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주식을 했는데 그게 한 20 몇 살이더라. 한 4살에서 5살 정도에 한 것 같아. 주식을.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나는데 24살, 5살부터 하니까 되게 어렸을 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대학생 때 했단 말이에요. 응? 대학생 때 했다고. 그죠? 24살, 5살 때 100만 원 갖고 그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그거 돈 없는데 용돈 그거 100만 원 갖고 야 이거 조금이라도 한번 벌어보자. 100만 원 갖고 한번 120만 원 벌어보자. 200만 원 갖고 한 230만 원 벌어보자. 아니 학생일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모르겠어. 왜 이게 그때 그냥 저는 돈을 벌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경영학과였거든요. 제가 경영학과였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경영학과를 저는 원래 영문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 영문과를 갈래. 영어를 좋아해. 영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문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경영학과를 갔어요. 갔는데 얼렐레 이게 적성이 또 맞네. 어? 적성이 또 맞는 거예요. 이게 경영학이. 정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원래는 저는 인문학 뭐 이렇게 어학을 하고 싶었는데 영문과를 안 하고 경영학과를 갔는데 이게 또 이게 적성에 맞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거야 막. 그 어린 나이에 20 몇 살 때 돈을 벌고 싶어 막.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걸 100만 원, 200만 원을 만들고 싶고 200만 원, 300만 원을 만들고 싶어. 왜? 뭐 어떻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주식 남들도 하는데 공부해 보자.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대학생들 주식 그래도 조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 때는 100명 중에 1명 주식 할까 말까요? 1명, 2명? 진짜야, 진짜. 예? 그것도 경영학과 애들이나 조금 관심이 있는 거야. 웬만한 대학생 애들은 주식이 주자도 몰라. 예? 주식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경영학과 애들이나 우리 경영학과 때는 우리 경영학과 수업 중에 오늘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상관 안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냥 증권학 개론인가? 증권학 개론이니까 증권학 개론이니까 무슨 증권 관련 3학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영학과니까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나마 PR도 하고 PBR도 하고 뭐 그때 배당 수익률도 그때부터 뭐 이게 그때부터 저는 연습을 했으니까 BR, PBR 갖고 그때 이건 싸구나, 이건 비싸구나, 이건 싸구나, 이건 비싸구나, 이건 비싸구나, 비싸구나, 싸구나, 비싸.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서 하니까 좀 덜 깨지면서 그래도 수익이 좀 나더라고요. 대학생 때. 대학생 때도 그렇게 깨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되게 좋았고 장이 좋았고 그때는 99년에서 여러분 2000년으로 갈 때 이 밀레니엄 여러분들 주식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때는 HTS가 막 생겼을 때야 지금. 98, 99년에 HTS가 막 생기고 그때는 막 그 할아버지들 막 전화해서 주식 주문하고 그럴 때라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진짜. 어? 이거 주문표에다가 작성해서 삼성전자 10주 사주세요. 수기로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내던 시절이라고.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그때부터 저는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5만 원 때 도 주식했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주식을 지금 이렇게 전문가가 됐다는 것 저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오랫동안 자기 원칙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한 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게 이상한 거다 진짜. 그죠? 아니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어떻게 99년 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주식을 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주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돈 벌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전문가들도 공부하는데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시장 분석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어느 주식이 좋을까 공부하고 매일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아이고 A라는 종목 좋다더라. 아이고 이거 뭐 A라는 종목 한번 사보자. 이거 나중에 뭐 아이고 호재가 있다던데. 뭐 개똥이 엄마가 이거 A라는 종목 한번 사 그냥 모르고 그냥 막 개똥이 엄마가 좋다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공포에 겁이 질리는 거죠. 왜? 이 주식을 모르고 샀거든. A라는 주식을 공부도 안 하고 샀거든. 그냥 누가 좋다니까 샀어.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하는 죠? 손절? 모르니까 손절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정말 좋아. 근데 시장 충격 때문에 뭐 IMF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왔어. 그럼 빠질 수 있죠? 금융위기가 와서 마이너스 30% 빠졌어. 그럼 이 기업이 회사가 좋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 30% 빠졌을 때는 이거 기회로 봐야 돼요? 위기로 봐야 돼요? 어? 이 30% 빠지면 더 30%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걸 기회로 봐야 되는데 이 회사를 모르면 이게 겁이 나서니까 이거를 위기구나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30% 빠지건 50% 빠지건 조금 돈 생기면 더 살 생각을 하겠죠. 왜? 기회니까. 위기 속에 찬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공은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근데 준비를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기회가 안 와. 기회가 안 와서 그냥 성공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인생이라는 거는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니까. 누구나 100% 성공할 수는 없죠. 그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에서 모두가 성공할 수 없지. 준비된 자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공부를 한 자가 기회가 싸게 거래될 때 주식으로 치면 싸게 거래될 때 이 A라는 기업을 이 주식 정말 이게 앞으로 많이 갈 것 같다. 한 200% 갈 것 같아. 그럼 이 기업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기회 싸게 아무도 안 봐. A라는 기업이 아무도 안 보고 널브러져 있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이거 아무도 안 사. 근데 99년, 2000년, 2001년에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2021년이죠. 2000년대
태평양 그 제가 얘기했죠. 태평양 3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막 300만 원, 400만 원 막 가지 않았나요 그때? 중국 이슈 나올 때 막 100만 원 넘어갔죠. 3만 원짜리가 100만 원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건 탐욕이지. 그죠?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건 똑같아. 인생과 응? 오늘 잔소리 겸 하는 거예요. 인생과 주식 투자는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일치하는 면이 많단 말이에요. 인생도 성공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기업이 이렇게 정말로 꾸준히 올라갈 이 기업의 미래를 점쳐보는 거죠. 공부를 하면 이 기업의 미래가 보여요. 하루 공부하고 안 되면 이틀 공부하고 3일, 4일, 5일, 6일, 7일 계속 파봐요. 미래가 보여요. 근데 개똥이 엄마가 좋대. 이거 나중에 뭐 어디가 호재가 난 바이오 기업인데 이게 앞으로 뭐 임상 3상이 터진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래 정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한때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2등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을 잘 믿지를 못하겠어. 한때 우리나라 신라젠 코스닥 시총 2등까지 몇 조로 갔던 기업이 지금 10만 원, 13만 원 갔던 게 지금 13만 원 갔던 게 지금 12,000원에서 거래가 정지돼 있잖아요. 그죠? 거래가 정지돼 있잖아요. 지금 거래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야? 8,600억이야. 그럼 8,600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리 종목이네? 그죠? 저는 신라젠을 한 주도 매매해 본 적이 없어, 지금. 태어나서 전문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 생활할 때, 2018년에 저는 한국전제 왔어요. 신라젠을 한 주도 사본 적이 없어. 추천한 적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나름대로는 의심을 한 거야. 이 기업을. 저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이 기업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한 거야.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 투자를 자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우리 회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회원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한상 전문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겠어요. 김한상 건설은 단기 매매를 많이 하더라.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해요. 단기 매매를 많이 해. 저는 그러니까 단타라고 그러죠. 저는 가치 투자를 배웠지만 저는 제가 피가 무슨 색이냐 물으면 저는 만약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누구지? 누구냐? 맨유에 누가 그랬더라? 윤희가 그랬나? 내 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에버튼은 얘네들은 파란색 유니폼이란 말이에요. 파란색. 그러면 얘는 내 피는 파란색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골수라는 얘기지, 골수. 근데 저는 주식을 배울 때부터 가치 투자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주로만 공부를 했거든.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저는 이거를 굳건히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고. 주가는 결국에 기업의 가치, 밸류에 수렴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늘 변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가 흔들려. 시세가 요동쳐.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업이 삼성전자가 오늘 가치하고 내일 가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중요한 거는 핵심은 주식 투자는 한마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저평가된 가치 있는 기업을 찾고 분석하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머니가 일을 하게 한다. 존니 대표가 있잖아요. 존니 대표. 그 메리츠 자산운용에 그 사람 뚱뚱게 맨날 안경 쓰고 얼굴 검해가지고 그 메리츠 자산운용 그 사람이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이 메리츠 자산의 존니 대표가 맨날 나와가지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자동차 살 생각하지 말라고. 차 살 생각하지 말고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지만 자동차 살 돈으로 담배 살 필 돈으로 주식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맞는 말이지. 왜 맞는 말이에요, 진짜. 자동차 사면 뭐 하냐고. 이거 맨날 기름값 들고 유지값 유지비 들고 보험료 내고 돈 들어가지만 주식을 사면 뭐가 좋냐? 여러분. 주식을 사면 뭐가 좋아요? 주식을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어. 내가 100주를 갖고 있어. 뭐가 좋습니까? 왜 존니 대표는 머니 워킹 코리아 돈이 일하게 하라. 돈이 일하게 하라. 노동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60, 70, 80, 90 먹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공장 가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준 이 삼성전자 한 주, LG전자 한 주, 현대차 한 주는 여러분들이 70살 먹든 80살 먹든 현대차 한 주는 그대로 남아있고 걔네들이 일을 한다고. 정확히 말하면 걔네들이 이 주식 한 주가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고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거야.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 주식 한 주를 통해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One more time.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는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주잖아요. 한 주를 갖고 있건 100주를 갖고 있건 그 기업에 대해서 나 이만큼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면서 권리도 얻는 거죠. 권리. 100주면 100주만의 권리가 있고 그럼 배당을 받겠죠. KT라는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T. 지금 한 26,000원 정도 합니다. 26,000원. 근데 얘가 배당을 요새 얼마 주나 모르겠네. 요즘에 한 1,300원 정도 준다고 치셔보자. 올해 한 1,300원 정도. 아마 이 정도 줄 거예요. 아마 1,100원 정도 줄 거라고. 아마 1,100원 정도. 아니 1,100원이나 1,300원 이 정도 줄 거야 아마.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세요. 1,300원 나누기 26,000원 하면 배당 수익률이 연 얼마가 나옵니까? 1,300원 나누기 26,000원 하면 얼마 나오죠? 5% 나오네? 연 5%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들면 이 나쁜 놈의 은행은 지네들이 이 저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굴려요? 지네들이 뭐 저처럼 주식을 잘할 수는 없죠. 은행들도 돈 굴릴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연 한 1% 정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KT 주식이나 SK텔레콤을 사거나 KT 주식을 사거나 현대차 주식을 사서 연 5%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KT가 돈을 꾸역꾸역 벌면서 KT 직원들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노동력을 바쳐서 80살까지 일해서 돈 버는 게 빨라요. KT 이 빠릿빠릿한 직원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배당을 올해는 5% 줬지만 내년엔 6% 달라. 내년엔 7% 주고 내년엔 8% 주고 배당 수익률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주주로서 있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은행에 멍청하게 1억씩 넣어놓고 1년에 100만원 받는 투자자가 돼야 됩니까? KT나 SK텔레콤 넣어놓고 1억 넣어놓고 한 600만원, 500만원, 600만원씩 받는
주주가 돼야 됩니까? 망할 기업이 아니라면, 망할 기업이 아니라면, 망할 기업이 아니라면 전제 조건 그거예요. 전제 조건 이거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왜 어렵냐고요. 아니 주식 투자가 뭐가 어려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어? 자신의 기대 수익률을 찾아야 된다고요.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얼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얻어가겠다는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계산이 딱 서야죠. 아, 내가 최소한 이 주식을 투자하면 내가 잃지는 않겠구나. 최소한 잃지는 않겠구나. 왜? 왜 why? 왜 why? 왜 why?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전문가님, 아니 주식 투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주식 투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잃을 수도 있잖아요. 어? 아니 주식 투자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No, no, no. 잃지 않는 방법도 다 있는 거예요. 잃지 않을 수 있다.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법칙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야 된다고요. 주식 투자의 게임의 룰, 주식 투자 게임의 이거 왜 이렇게 저기 됐죠? 주식 투자 게임의 법칙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야 된다. 자신한테 유리하게. 게임의 법칙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잠깐만요. 게임의 법칙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게임의 법칙.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쉬워. 주식 투자는 쉬워. 그 대신 배울 거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반드시 배워야 된다. 기본적인 가치 투자자가, 그러니까 투자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매매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싸고 비싼지를 알고, 아 이건 이 주식은 A라는 기업은 싸구나 비싸구나 알고 매매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One more time. 투자와 매매는 다른 거예요. 투자는 제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냥 사놓고 그냥 냅두는 게 투자고, 매매는 저점 매수 고점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수 하면서 그걸 따먹는 거예요. 요 5% 10%를 계속 따먹는 거란 말이야. One more time. 그러니까 매매는 가치 투자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매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매매는 요 폭을 따먹는 게 매매란 말이에요. 요 폭을. 그게 매매예요. 근데 투자의 측면에서는 요걸 사서 갖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어. B라는 기업은 성장성이 높아서 주가가 올라가요. 인기도 많고 시장에서. 근데 A라는 기업은 맨날 실적이 적자야. 매년 100억 적자. 근데 다음에 또 200억 적자. 다음에 300억 적자. 그럼 주가는 빠지죠. 계속 실망 매물이 쌓이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A라는 이 기업이 만약에 100억 적자였어요. 근데 다음에도 기업이 실적이 다음에도 또 200억 적자야.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빠져나와야죠. 이 기업이 2년 연속 적자인데 B라는 기업은 계속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데 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서 손절을 못하냐는 얘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A라는 기업과 우리는 2,000개가 넘는 회사와 ETF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답안지가 있어요. 근데 왜 안 좋은 주식에 굳이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보냐는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애초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초에 선택을 잘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려면 PBR, 이건 PER, 최대주주가 누군지, 그리고 몇 프로를 갖고 있는지, 최대주주가 몇 프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건 안전마진이란 말이에요. 안전마진. 배당 수익률이 5%인 주식이 뭐 자고 일어나면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아니, 10,000원에 사서 500원 배당을 주는데 그럼 5%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은 빠지는데 한계가 있죠. 배당 수익률 5% 주는데 이게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10,000원짜리가 막 7,000원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5%씩 주는데? 그러면 10,000원짜리가 이렇게 500원 배당을 주면 이렇게 8,000원까지 왔을 때 더 사야죠. 사야지. 배당 500원씩 주는데 8,000원으로 밑으로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7%, 8%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배당을 주는 웬만하면 배당 주는 주식을 투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세요. 제 회원들은 알아요. 똑같이 이 주식은 상대적인 비교 아닙니까? 주식은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상대평가. 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고 C라는 기업이 있어요. 똑같이 100억을 벌어. 똑같이 100억을 벌어요? 어? 근데 이 기업은 배당을 700원을 주네? 700원? 그럼 연 7%죠? 만약에 100억을 버는데 만원, 주가가 지금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인데 700원 배당을 주면 연간 7% 수익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기업들은 많이 밀리진 않겠죠. 많이 밀리진 않지. 100억을 벌어요. 그러면 B라는 기업도 100억을 벌어. 어? 근데 얘는 배당을 300원 줘. 300원 주고 최대주주가 지분이 20%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CB나 BW를 발행했네. 에? CB나 BW를 찍어내가지고 나중에 주식이 늘어날 것 같아. 그죠? 그럼 C라는 기업도 똑같이 100억을 벌어. 근데 이 기업은 700원을, 아니 600원 배당 준다고 하자. 600원. 600원 배당을 주는데, 에? 최대주주가 막 80% 갖고 있어. 80%. 어? 최대주주 비율이. 그럼 유통물량이 적죠? 이 기업은 그럼 600원을 배당하니까 연 6%죠. 똑같이 만원이라면, 똑같이 만원이라고 기준을 친다면. 그럼, 근데 이 C라는 기업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있네? 어? 아, 무슨 꿈의 2차 전지 배터리를 지금 개발 중이래요. 어? 꿈의 2차 전지 배터리를 개발 중이래. 그러면, 근데 A라는 기업은 매년 100억 벌어. 근데 작년에도 100억 벌었어요. 어? A라는 기업은 내년에도 100억 벌 것 같아. 성장성은 없죠. 매년 100억 버니까. 근데 이 C라는 기업은 작년에는 80억 벌었어. 근데 올해는 100억 벌어. 근데 업황이 좋아서 내년에 한 150억 벌 것 같아. 증권사 전망에 100억, 150억 벌 것 같대요. 근데 똑같이 100억 벌어. A라는 기업도 100억 벌고 B라는 기업도 100억 벌고 C라는 기업도 100억 벌어. 근데 배당은 A라는 기업이 제일 많이 줘. 700원. 연 7%. C라는 기업은 600원. 연 6%. 에? B라는 기업은 3%. 3% 주고. 근데 C라는 기업은 성장성이 있네? 그럼 뭐 사야 돼요? 아니 똑같이 100억을 벌어. 그럼 A 사야 돼? B 사야 돼? C 사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정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답은 없어. 그건 맞아요. 하지만 정답에 가깝게 가려는 그 방향은 있단 말이에요. 정도. 그게 정도잖아요. 바른 길. 정답은 없어요. 근데 A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B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진짜 있어요. C를 살 거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C를 선택할 것 같죠? No. No.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가 재미가 없죠.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을 사는 멍청한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재밌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기업도 사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주주가 오래된 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선택의 동물이에요. 항상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해야 된다고. 항상 고민해야 돼요. 항상 오늘 어떤 주식이 더 나은지. 2,000개의 종목 중에서 제가 맨날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맨날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가치가 좋은 주식은 많아요. 어?
대한민국에 가치주는 많아. 하지만 모든 가치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가치주가 좋지만 당장이라도 KT라는 주식을, SK텔레콤이라는 주식을, 현대차라는 주식을 쓸어 담고 싶지만 참는 거죠. 왜? KT라는 주식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무거운 주식이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참는 거지. 사도 많이는 안 사는 거지. 분배를 하는 거죠. 분배. 그건 제 경험의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이 주식이 나쁘고 좋은 거를 떠나서 가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KT, SK텔레콤보다 더 많이 오르고 빨리 오르고 많이 오를 주식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One more time. 더 빨리 똑같이 가치가 똑같이 있다면 똑같이 좋은 주식이라면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갈 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먼저 올라갈 것 같으면 얘를 먼저 하면 되는 거죠. 순서가. 포트 짤 때 A를 얘가 제일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얘를 비중을 제일 많이 50%를 넣고 C가 제일 나중에 올라갈 것 같은데 얘도 보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좀 무거워. 그럼 얘를 한 10% 5% 넣고 그렇게 해서 포트를 조정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내가 1,0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5천만 원이 있는 사람과 1억이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 방법론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이거 10개 종목 투자하면 돈 벌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1,000만 원 있다면 제 목표는 1억이 되겠죠. 빨리 돈을 1억을 벌려고 하겠죠. 근데 경험이 없는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 경험의 데이터가 작고 자기가 돈을 벌어보지 못한 전문가들은 그냥 분산 투자가 목적이야. 여기 10% 사세요. 그러니까 1억이 있으면 여기 10% 사세요. A라는 기업에 10% 사세요. B라는 기업에 10% 사세요. C라는 기업에 10% 사세요. D라는 기업에 10% 사세요. 그렇게 해서 10개 종목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1억을 채우세요. 그렇게 경험의 데이터가 작고 자기가 큰 돈을 못 벌어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No! No! 그렇게 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 사람은 돈을 벌어보지를 못한 사람이야. No!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이 5개가 기업이 있다면 내가 이 기업이 가장 많이 빨리 올라갈 것 같으면 이 기업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때로는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건 5천만 원을 갖고 있건 이 기업이 분명히 나는 이 기업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들면 왜 5천만 원 못 집어넣어요? 왜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난 성장성이 있어. 나는 50만 원까지 갈 것 같아. 삼성전자가. 근데 왜 5천만 원을 한 방에 못 집어넣습니까? 뭐가 고민하죠? 어차피 50만 원 갈 거라면 자기가 만약 50%로 살 거라면 내가 처음에 한 1차로 30% 사고 2차로 떨어지면 또 20% 더 사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거 뭐 떨어지면 더 사지.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큰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분산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압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1억 1,818% 수익률에서 2달 만에 53%가 지금 된 이유가 10개 종목, 저는 보통 10개 종목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가중치를 다르게 두지. 저는 가중치를 다르게 두죠. 아니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분산하는 건 좋은데 어떤 기업은 좀 많이 사고 어떤 기업은 좀 적게 사고 가중치를 그걸 보러 비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중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달 만에 이게 18% 계좌가 53% 어떤 기업에 50% 아니 왜 못 박아요? 그 기업을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50%를 못 사는 거지. 이 기업이 정확히 급등할 것 같고 기업이 내가
이 부동산 가치나 현금 가치나 배당 수익률이나 최대주주의 최근 동향이나 CB나 BW이 발행한 적이 있나 없나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 주식은 향후에 이슈가 있고 뭐가 한번 성장 동력이 있고 그러면 왜 1억이 있는데 왜 5천만 원 못 집어넣습니까? 뭐가 겁이 나죠? 이 5천만 원이 50% 올라가면 2,500만 원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5천만 원 투자해서 50 이게 30% 올라가면 1,5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500만 원 먹는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서 이게 만약 30% 올라가면 300만 원 먹는 거죠. 그죠? 내가 1억에서 1,000만 원을 A라는 기업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30% 올라갔어요. 그럼 300만 원 먹는 거잖아. 근데 내가 1억이 있는데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 이 기업이 나는 급등할 줄 알고 투자한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기업이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 기업은 한 30% 정도는 올라갈 것 같다. 최소한. 그럼 근데 올라갔어요. 만약에 상한가 한번 갔어요. 그럼 5, 3, 15에 1,500만 원 벌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공부를 하고 A라는 기업도 똑같이 공부를 하고 B라는 기업도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왜 어떤 기업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300만 원 먹고 어떤 기업은 똑같이 공부해서 왜 1,500만 원을 먹냔 말입니다. 시간도 돈이에요. Time is money. 시간도 돈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시간도 돈이란 말이에요. 물론 비중이 크면 당연히 리스크도 커지는 건 맞지만 자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기업. 워렌 버핏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니까 벌벌 떨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것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애초에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기업에 신라젠 뭐 이런 나쁜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애초에 떡잎부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대박인 거예요. 애초에 떡잎부터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 배당이 많이 주고 회사의 재산 가치가 많은 기업을 투자하러. 그러면 잠깐 빠졌지만 결국에 올라가잖아요. 안 좋은 기업들은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빠진다고. 빠집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죠? 50분? 오늘 시간을 내가 오늘 이건 지금 논스톱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나눌 필요가 없어. 굳이 이거 1편, 2편 나눌 필요 없고 논스톱으로 뭐 1시간이 됐고 1시간 반 이건 무조건 논스톱으로 할 거예요. 보기 싫으신 분들은 나가시고 자, 제가 할 얘기 할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애초에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그게 가장 베스트. 떡잎부터 좋은 기업에 투자하란 말이에요. 신라젠 같은 기업 투자하지 말고 코론 TCG 코론 TCG는 이거 뭐야? 바이오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5천억 4,800억이야. 근데 또 관리 종목이네요. 거래가 정지됐네. 이거 옛날에 4만 원이었어요. 코론 TCG는 옛날에 5만 원, 6만 원이었다고. 이때 산 사람들은 뭐겠어요? 이 기업의 꿈과 희망을 믿고 산 거겠죠. 코론 TCG의 꿈과 희망을 믿고 산 거겠죠. 임상 결과라든가. 바이오 기업에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무슨 개뿔 재산이 있어. 얘네 무슨 개뿔 부동산 가치가 있어. 무슨 뭐 현금 가치가 있어. 무슨 배당을 줍니까? 얘네 배당 줬나요? 배당 준 적 있나? 없잖아요. 그죠? 바이오 기업들은 배당을 안 줘요. 바이오 기업들은 보통 배당을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없죠. 안전 마진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치 투자자는 안전 마진, 이 안전 마진은 내 이익이란 말이야. 내 이익. 내 이익이 확보돼야 돼. 확보돼야 된다고. 배당으로서 확보가 좀 어느 정도 된 기업들을. 가장 좋은 거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네?
A라는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 이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이렇게 있어. 재산이 있어요. 이건 가치 투자,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원칙인 거예요. 제가. 이 A라는 기업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산이잖아, 자산.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신랑 신부 결혼할 때도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아파트 있어요? 뭐, 지금 뭐 연봉 얼마예요? 지금 아파트 하나 살 돈이 있나요? 재산 있어요? 무슨 부동산 있어요? 유가 뭐 주식 있어요? 뭐 물어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다.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연봉을 물어보는 건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의 돈을 앞으로 벌 수 있는지 그 실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어떤 기업을 볼 때 그 회사가 가진 걸 보란 말이에요. 왜 가진 걸 안 보는지 모르겠어. 왜 다른 전문가들은 이 기업의 가치, 재산을 봐야지. 이 기업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성장주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재산을 안 봐요. 보통 그래. 요즘엔. 저는 별로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그래. A라는 기업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벌어왔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부동산, 유가증권. 근데 요즘의 패턴은 뭐냐면 바이오주가 그렇잖아. 바이오주가. 2차전지가 그렇잖아. 2차전지가. 그 바이오주 2차전지가 그러죠. 전기차. 이 기업이 얼마에 버는지만 관심이 있어. 아, 이 기업이 앞으로 많이 번대. 2차전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대. 거기만 사람들이 눈이 뻘개졌어. 왜 그래야 되죠? why? 왜 이 기업이 얼마나 지금까지 벌어왔는지는 왜 관심이 없죠? 이 기업의 이력, 역사, 이 기업이 얼마나 꾸준히 그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왔는지, 이 회사는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고, 현금을 갖고 있는, 왜 갖고 있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왜? 그게 안전마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전마진. 이게 내 거잖아. 그죠? 이 주주는 뭐예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이잖아, 주인. 이 기업의 주인은 뭐예요? 나야, 나. 내가 주인이면 이 기업의 재산이 많으면 내 거 아닙니까? 이 A라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이 재산이 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치 투자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매의 관점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 투자의 관점에서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이 기업을 사놓고 쭉 끌고 가면 되는 거야.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투자의 관점에서. 근데 매매의 관점에서 아니야.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이 기업이 재산 개뿔 없어. 만약에 쌍용차야, 쌍용차. 재산 개뿔 없어요. 실적 쌍용차 지금 거래 정지됐나요? 워크아웃 한다고 그러죠. 쌍용차 실적이 3년 연속 적자예요. 3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업황도 안 좋죠. 근데 쌍용차는 지금 디젤 엔진 차가 저기 하니까 전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차는 그러니까 향후 성장 동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3년인가 4년 연속 적자죠. 그러면 이 쌍용차 주주들은 빨리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렸다고 안 팔아. 물렸다고 안 팔아. 물렸으면 난 죽어도 안 팔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나는 물리고서는 죽어도 못 팔아. 쌍용차 옛날에 이거 얼마 갔냐? 이거 7,000원, 7만원, 이거 얼마야, 이게 지금? 6만원, 이거 얼마 갔던 거야? 이게 기억도, 이게 6만원 갔나? 이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빨리 팔아야죠. 안 팔니까 2,700원이잖아. 애초부터 떡잎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쌍용차가 그러면 이때 샀더라도 실적이 계속 적자 나면 빨리 끊고 손절을 하고 나와야죠. 물리면은 죽어도 안 팔아. 이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나는 물렸으니까, 나 물린 거는 내가 진짜 손에 진짜 피가 나는 한이 있더라. 나는 물렸다. 10원 하나 손해 보면은 난 절대 안 팔아. 이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 나쁜 기업, 애초부터 나쁜 기업들은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었지만 나쁜 기업으로 바뀌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죠? 기업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좋은 기업도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망할 수 있죠. 그럼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빨리 매도하고 다른 기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문제점 뭐냐면 손해가 크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코롱 티슈진 같이 물려가지고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많고, 신라진 같이 신라진 까짓 거 이거 옛날에 10만 원 갔던 주식인데 내가 옛날에 이거 6만 원에 샀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 내가 6만 원 샀는데 이거 내가 지금 12,000원에 팔라고 나보고 신라젠을 이거 12,000원에 팔라고? 안 팔아. 안 팔면 자기 손해예요. 안 팔면 자기 손해라고. 어? 6만 원에 샀건 7만 원에 샀건 시장은 냉정하다고요. 시장은 냉정해. 주식시장은 아주 냉정해. 여러분들 신라젠을 10만 원에 샀건 9만 원에 샀건 5만 원에 샀건 4만 원에 샀건 아무도 관심 없어.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여러분들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내 평단가는 남한테만 중요한 거지 시장은 관심이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쁜 기업 빨리 매도해야 돼. 빨리. 그리고 빨리 교체하는 게 살 길이에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경험상.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 몇 시죠? 1시? 오케이.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보자고요. 우리가 뭐 그럼 맨날 말만 할 필요 없고 사례를 보자고. 제가 KG케미칼은 제가 옛날에도 이거 올렸죠. 옛날에 KG케미칼 여기 영상 올렸잖아요. 예전에 13,000원일 때 올렸더라고. 13,000원. 13,000원일 때 올렸죠. KG케미칼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많이 올리지도 않았어. 이게 지금 보니까 보세요. 보면 제가 주식을 많이 올리지도 않았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KG케미칼 이거 올렸잖아요. 이게 작년에 올렸거든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자신 있는 종목도 올리는데 보세요. 이게 2020년 8월이에요. 이건 제가 추천했잖아요. KG케미칼 이게 16,000원일 때 얘기했나? 13,000원 때부터 우리가 봤는데 16,000원 정도에 그때 얘기한 것 같아. 지금 어쨌든 봐봐요. 그죠? 이게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KG케미칼을 지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시장 폭락했어요. 시장 최근에 3,150에서 지금 3,000포인트가 빠졌는데 KG케미칼 신고가예요. KG케미칼 신고가라. 왜 봐봐요. 지금 22,000원부터 지금 28,400원까지 2월 달에만 올라온 게 이 정도예요. 2월 달에만. 그죠? 최근에 저는 이거 더 간다고 보는데 자 보세요. 그죠? 계속 올라가죠. 이제 저 3만원 좀 있으면 3만원이네. 계속 올라가죠. 그럼 왜 올라갈까? 이 주식이 왜 올라갈까? 자 보세요. 시가총액이 주가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시가총액을 보라고요. 시가총액. 주가를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보라. 시가총액이 3,940억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를 벌었나? 물론 연결로 해서 해요. 연결로. 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시가총액이 3,940억인데 작년에 2,400억을 벌었대. 영업이익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야 방기야. 작년에 영업이익이 연결로죠. 연결로. 개별로는 다르지. KG케미칼이 시가총액이 4,000억, 3,900억인데 연결 영업이익이 2,433억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매출이 3조 6천억으로 7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625억으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네.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근데 저 1,600억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니까 가장 모범이 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때 KG케미칼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전자공실 한번 봅시다. 저도 주말에 제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얘기가
이게 원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다 알지만 이걸 얘기하는 게 정도를 걸어야 된다. 주식 투자의 정도를 걸어야 된다. 자, 보세요. 자, 분기 보고서를 봅니다. 자, KG케미칼 분기 보고서를 봅니다. 분기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갔냐? 여기 보면 분기 보고서를 볼 때 이거 크게 볼까요? 이거 크게 봐야 되나? 분기 보고서를 볼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자본금 변동사항에서 CB나 BW를 찍어내는 흔적이 있는지 보라고 그래요. CB나 BW를 찍어내면 주식수가 나중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금 변동사항을 먼저 보라니. 저는 모르겠어. 다른 전문가들은 안 볼 사람도 많아요. 3번을 안 보는 사람도 많아. CB 많은데 막 이거 추천하는 그런데 나 이해는 안 가. 솔직히. 어? 아니 5G라고 다산 네트워크 뭐 에이스테크 이런 회사들 CB나 BW 많이 찍었는데 아니 5G니까 좋대. 에? 그런 논리가 뭐죠? CB나 BW를 많이 5G라도 안 가는 건 안 가지. 어떻게 가냐고 지금. CB나 BW 그렇게 찍어놓고 어떻게 가기를 바라냐고. 자, 아니 5G면 다예요? 5G면 다야? 지금 보세요. 실적이 돼야지. 아니 5G면 다냐고 지금. 모 전문가는 맨날 노래를 만약에 이거 어떤 전문가를 내가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어. 어떤 전문가 타 방송사 한국경제TV 말고 타 방송사의 어떤 모 전문가는 맨날 KMW 이거 올라가 앞으로 5G 대장주로 KMW 올라갈 겁니다. 맨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주가는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빠지죠. 맨날 빠져.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실적이 돼야지 올라가지. 아니 5G면 뭐하냐고.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2,400억이 아니고 2조 4천억이라고. 2조 4천억인데 얘가 얼마를 버냔 말이에요. 1년에 얼마를 벌어요? 300억? 300억 번다고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만약에 1,000억을 번다고 해도 24배잖아요. 그죠? 2019년에 좀 벌었어요. 1,000억. 근데 2020년 실적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네. 최근 얼마 나왔나? 최근에 잠정 실적이 얼마 나왔어요?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왔으니까 떨어졌겠죠. 뭐 이거 어쨌든 안 좋게 나왔나 봐 지금. 그럼 좋다 이거야. 올해 2020년에 작년에 KMW가 2020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500억 정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PR을 몇이죠? PR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주가 수익 비율. 시가총액 2조 5천원이면 PR이 50배죠. 525. 그죠? 아니 5G면 밥 먹여주냐고. 5G라고 PR 50배가 타당합니까? 에? 아니 신한지주가 PR이 4배 5배인데 얘는 5G라고 PR이 50배가 이게 타당하냐고. 이게 타당합니까? 이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5G 대장주니까 얘가 간대요. 이거 무슨 논리냐고 이거는. 이거 무슨 논리냐고. 실적이 중요한 거지. 실적. KG케미칼은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 실적이 좋으니까. 월봉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봉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월봉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보면 그린케미칼 보세요. 제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린케미칼이 자본금 변동사항을 가라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2019년 이후로 신주 인수권 행사 다 했어. 없어 이제 지금 없죠. CB나 BW 찍은 게 없어. 근데 배당을 보세요. 배당은 조금씩 늘려가네. 350원 주다가 올해는 400원 준다고 그러네. 실적이 좋으니까. 그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실적이 늘어날수록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정석이란 말이야. 정석. 그게 제대로 된 기업이다. 실적이 늘어날 때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이 그게 정석된 제대로 된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배당 받죠. 요약재무제표 보는 거죠. 그죠? 보세요. 매출액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보세요.
3분기까지 2019 매출액이 똑같이 3분기인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어? 영업이익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디를 보냐면 그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 본다고요. 현금 흐름.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주식 최대 주주가 몇 프로 갖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최대 주주가 46% 갖고 있죠. 최대 주주가 자기네 회사가 좋으면 보통 최대 주주가 자기네 회사가 좋으면 한 40, 50% 정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리고 임직원 여기서 상에서 어떤 사람이 최대 이사 대표고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것도 좀 보란 말이에요. 지금 임직원 현황도 좀 보시고 이런 사람이 최대주주라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계열회사도 보시고 그죠? 계열회사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KG케미칼 오르는 이유가 KG 에너캠, KG ETS 그리고 이데일리, KG 이니시스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이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근데 이런 걸 안 보는 전문가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가 돈을 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왜 제가 수익률 좋은 건 단타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말은 기본을 지키고 단타를 하더라도 기본을 지키고 단타를 하란 말이에요. 제가 단타 짜는 건 다 알아. 한국전자TV에서 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본기를 지키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싼지 뭐가 비싼지를 최소한 저는 단타를 하더라도 이게 비싼 종목인지 싼지는 구분하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애초에 그냥 안 좋은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자신 없는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싸기 안 좋은 기업들. 그래서 이 정도는 보란 말이에요. 자본금 변동사항, 배당, 의학재무제표, 실적이 늘어나는지,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 조주에 관한 사항 보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린케미칼 보세요. 제가 이것도 그린케미칼도 옛날에 이거 봐봐. 응? 주가가 이렇게 그린케미칼도 물론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그린케미칼 저희 다 얘기했죠. 이때. 어? 그린케미칼로 작년에 수익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그린케미칼 아시잖아요. 그린케미칼 근데 실적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실적이 안 좋나? 실적이 안 좋냐고.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엄청 좋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다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언제야? 2020년 11월 13일이네? 그죠? 제가 자신 없는 건 얘기 안 하잖아요. 어? 그죠? 제가 자신 없는 주식은 얘기를 아예 올리질 않아. 아니, 시간 낭비 아닙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왜, 안 좋은 기업을 왜 올려, 이거를? 그린케미칼, 이게 작년 11월이에요. 그죠? 근데 작년 11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11월 이후에 올라갔죠? 어? 11월이 이 정도였는데 더 올라갔어, 이게. 그죠? 근데 얘가 실적이 안 좋냐고요. 실적 좋아요. 실적 볼까요? 한번 요것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다고요. 이게 그린케미칼 보세요. 가장 정석인 기업이란 말이에요. 가장. 실적이 가장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슈고 나부랭이고 물론 이슈가 실적이 좋고 이슈가 있으면 더 좋지만 자, 분기 보고서 봅니다. 분기 보고서 똑같이 보세요. 자본금 변동사항 본다 그랬죠. 보세요. 깨끗해. 자본금 변동사항에서 CB나 BW 찍은 거 있어요, 없어요? CB나 BW 찍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이 기업은 오히려 2019년에 무상증자를 했네? 무상증자를 했어요. 2010년 이후로 CB나 BW 찍은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무상증자를 했네? 좋은 기업 아니에요? 2010년 이후로 CB나 BW 한 건도 없고
무상증대를 했어. 무상증대 주식 주주들한테 나눠준 거잖아요. 나눠준 거. 공짜로 주식을 나눠줬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배당 보세요. 배당 보세요. 160원, 170원. 올해는 얼마 줬나? 올해는 얼마 줬나 보자. 올해 배당. 비슷한가? 비슷하네요. 이 새끼들 이거 더 늘렸어야지. 원래는 실적이 좋았으면 한 200원을 늘렸어야지. 근데 똑같이 줬네요. 이건 좀 아쉽네. 실적이 좋아졌으면 배당을 140원 주다가 200원도 늘렸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여러분 주주들은 감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주들은 감시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거를. 야 너네 옛날에도 옛날에 140원 줬는데 너 또 140원 줬냐? 야 옛날에 170원 줬는데 이렇게 줬으면 올해는 200원 정도 줘야지. 왜 140원밖에 안 줘? 이런 걸 전화 걸어서 따져야지. 주주가 그 정도도 못합니까? 따져야지. 야, 아니 실적이 작년 2019년에 영업이익 78억에서 3분기까지 110억까지 늘어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최종적으로 얼마나 한번 벌었나 봅시다.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얼마야 지금? 아, 당기순이익이 100억이구나. 그러니까 2019년에 78억을 벌었는데 2020년에 140억을 벌었으니까 영업이익이 88%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만 한 거죠. 그죠? 아니 2019년에 55억을 벌었는데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85%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주가가 오를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가가 오를만 하잖아요. 오를만 한데 얘가 더 올랐던 거는 이슈도 있었단 말이에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었죠. 실적만 갖고 올라온 게 아니고 이슈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이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삼지전자를 좀 보세요. 삼지전자. 앞으로 이 5G에서 삼지전자를 투자해야 된다. KMW, 뭐 RF, HIC 다 필요 없고 5G에서 삼지전자를 좀 실적이 성장하니까 삼지전자를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삼지전자. 이거 나중에 삼지전자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만들 거예요. 따로. 이게 월봉을 보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요 18,000원을 지금 못 뚫고 있는데 언젠가는 뚫겠지. 언젠가는. 요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못 뚫고 있는데 월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월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빠질 때는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최근에 17,000원까지 갔다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2,200억이죠. 많이 내려왔네. 시가총액 2,200억인데 얘가 아직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 작년 실적이 안 나왔는데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자, 분기 보고서에서 뭘 본다? 처음에 뭘 본다? 자본금 변동사항을 본다. 그 다음 배당 본다. 그 다음 요약재무제표 본다. 재무제표는 현금흐름표 본다.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열사를 본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본금 변동사항 봅시다. CB나 BW 찍은 거 있어요? 최근에? 2017년 이후로 CB나 BW 찍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건도 없죠. 오히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옛날에 소각한 적이 있네. 소각? 없다니까. 배당 매년 이렇게 140원씩 매년 주죠. 배당 수익률 나오죠. 그리고 요약재무제표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이 기업은 근데 당기순이익은 꾸준한 편이구나. 자, 작년에 3분기까지 330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380억을 벌었으니까 한 40억 정도 늘었네요. 그죠? 그리고 순이익이 많이 늘었네. 순이익이 130억 벌다가 3분기까지 220억 벌었어요. 이건 3분기까지잖아요. 그죠? 3분기까지 220억 벌었으면 4분기까지는 한 260억 벌었겠네. 260억. 그러면은 이 5G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2,200원이니까 PER이
10배 이하인 5G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PR이 10배 이하인, 아까 KMW PR이 아까 얼마였어요? 50배였죠. 근데 KMW 간대 무조건 전문가가 나부랭이가 이게 뭡니까? 그 전문가가 할 일이에요 그게? PR 50배짜리를 추천하는 게 전문가 나부랭이가 할 일입니까? PR 10배짜리가 있는데 굳이 PR 50배짜리를 TV에 나서 추천하는 게 그게 전문가가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삼지전자를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상대적인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KMW 사는 게 아니라 삼지전자를 사야 된다. 그게 5G의 미래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 김한상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무엇인가? 제가 실력이 없는 전문가도 아니고 꾸준히 실력을 맨날 1등, 2등 하는 전문가인데 맨날 1등, 1등, 2등 하는 이 수익률 고수가 9명 있는데 제가 1월, 2월 달에 수익률 다 1등 했다는 거예요. 월별로. 그러면 1등 하는 전문가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제 머릿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런 원칙을 갖고 주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셔가지고 저처럼 했는데 돈 못 벌었으면 저 찾아오세요. 오십시오. 저처럼 생각하란 말이에요. 저처럼 생각하고 김한상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김한상 전문가처럼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절대 잃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불려야지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돈 되는 투자 아이디어 나중에 생기면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최소한 유튜브 돈 되는 투자 아이디어나 전략 같은 거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이거고 그 다음에 매매로 넘어가요. 다음에는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다음에는 매매.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매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해 주세요. 안 하신 분들은.